네, 안녕하세요. 멘탈의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10월이 시작되고 며칠이 흘렀지만 시장은 아직까진 불확실성이 큰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미국 주식이 4주 연속 하락했던 9월보다는 확실히 분위기가 개선되고 있는데요. 먼저 증시는 10월 들어 현재까지 S&P가 0.57% 하락하며 여전히 좋지 않지만 시장 대장주인 빅테크들의 분위기는 많이 다릅니다. 애플이 1.4% 넘게 상승, 마이크로소프트가 1% 상승, 구글이 3.3% 상승, 엔비디아가 1.2% 상승, 테슬라가 4.3% 상승, 메타가 1.8% 상승으로 거의 대부분의 빅테크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대장인 비트코인이 이미 역대 최악의 달인 9월을 3.9% 상승으로 마무리하면서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였죠. 그렇게 최악의 달을 플러스로 끝낸 상태로 최고의 강세 달로 여겨지는 10월을 맞이하면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근데 정말 딱 10월이 되자마자 강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벌써 3%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의 시세가 제대로 형성된 2013년부터 지금까지 10번의 10월 중 총 8번이 올랐고 역대 10월의 평균 상승률은 무려 22.3%입니다. 그리고 10월을 떠나서 4분기 자체가 비트코인에게는 최고의 시즌입니다. 역대 4분기 평균 실적은 무려 92% 상승입니다. 과연 올해는 어떻게 전개가 될지 기대가 모아지는 장면이죠. 일단 시장 분위기가 바뀐 가장 큰 이유는 고용시장의 약세 전망 덕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수요일 발표된 ADP 민감 고용보고서가 1등 공신인데요. ADP에 따르면 9월 비농업 고용 건수가 8만 9천 건 증가하는 데 그쳤는데요. 이것은 바로 지난달의 반토막 수준이고 2달 전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 3달 전과 비교하면 무려 5분의 1 수준입니다. 극적으로 고용이 줄어든 것이죠. 그리고 ADP 고용 건수가 10만 건 이하로 떨어진 것은 지난 2020년 12월에 마이너스 7만 8천 건을 기록한 이후 거의 3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렇게 고용시장 약세 전망이 살아나자 치솟던 미국 국채금리가 하락했습니다. 5%를 향해 열렬하게 돌진하며 자산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하루 동안에만 0.1%포인트가 넘게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날 하루의 결과만 가지고 앞으로의 상황을 낙관할 수는 없죠. 민간 고용보고서는 사실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진짜 고용보고서의 예고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되는 노동부의 고용보고서가 진짜이고 여기서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와줘야 시장은 진심으로 고용시장이 약화되고 있다고 여길 것입니다. 지난 8월 비농업 고용 건수는 ADP가 보고했던 18만 건과 거의 같은 18만 7천 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9월 고용 건수도 민간 고용 건수와 거의 같은 10만 건 전후로 나와줄까요? 만약 이렇게만 나와준다면 국채금리는 확실하게 진정이 되면서 연말을 향한 랠리가 시작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9월의 악몽을 완전히 떨쳐내고 진짜 10월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현재 물가가 잘 내려가지 않는 거의 대부분의 영향은 서비스 물가 때문입니다. 서비스 물가는 가장 최근까지도 상승하고 있었죠. 그런데 서비스 물가의 가장 큰 구성 요소는 결국 인건비이기 때문에 고용시장이 약해져야만 서비스 물가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물가가 내려야 전체 물가도 내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향후 고용시장 약세가 지속적으로 확인이 된다면 물가의 하락도 기정사실화되는 것이고 그때 연준은 더 이상 고금리를 지속할 필요도 명분도 사라지게 됩니다. 금리 인하 시점도 앞당겨질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민간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 내년 6월 금리 전망치가 하루 만에 금리 동결을 점치는 의견이 급감하고 금리 인하를 점치는 의견이 급증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금리 전망치가 하락한 것인데요. 고용 약세가 시작되면 금리 인하 시점이 빨라진다고 본 것이죠. 다만 이 모든 변화는 금요일 고용보고서에서 민간 고용보고서와 같은 방향의 결과가 나왔을 때의 얘기입니다. 만약 민간 고용보고서와는 다르게 고용이 강한 모습이 보여진다면 이때 시장의 반응은 또 한순간에 뒤바뀔 수 있겠죠. 그리고 국채금리와 더불어 또 하나의 불안 요소였던
유가도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WTI는 얼마 전 95달러까지 도달하면서 조만간 100달러를 돌파한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왔고 일각에서는 150달러 얘기까지 나왔었죠. 그런데 저는 이런 얘기가 나오기 훨씬 전부터 이번에 유가가 올라도 최대 100달러 수준일 것이고 그보다 더 오를 일은 거의 없다고 장담을 드렸던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건 작년에 유가가 100달러를 훨씬 넘길 때 200달러 간다는 말이 나왔을 때도 똑같이 그럴 일은 없다고 했던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개념을 확실하게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요의 증가에 따라서 공급을 함께 늘릴 수 있는 자산은 가격이 오르면 반드시 공급량이 함께 증가합니다. 물론 공급자들이 담합하여 공급량을 조절할 수는 있겠죠. 지금 오펙이 하고 있는 게 딱 그런 담합이죠. 그런데 이 오펙 내에서도 최대 공급 국가인 사우디와 러시아가 감산을 연말까지 유지한다고 했음에도 왜 유가는 하락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오펙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비오펙 국가들이 공급량을 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아무리 서로 단속하고 담합하자고 다짐해도 안 되는 이유가 다른 공급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홀로 공급량을 늘리는 공급자가 나오면 자기 혼자만 공급량을 늘리기 때문에 가격은 별로 내리지 않으면서 공급량을 늘린 사람만 혼자 떼돈을 벌게 됩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한 명씩 공급을 늘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가격이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수요가 증가해도 공급이 늘어나지 않는 자산이란 게 있긴 있나요? 있죠. 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 불장이 왔을 때 가격이 거품 수준으로 폭등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공급량이 수요에 대해서 비탄력적으로 완전 고정이 되어 있고 매일 생산되는 양조차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장에서 수요가 폭증하는데 공급은 늘릴 수가 없으니 가격이 거품 수준으로 폭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유와 같은 상품은 거품이 끼려고 하면은 누군가가 공급을 늘리면서 거품을 그때그때 제거하게 되는데 비트코인은 공급량이 확정되어 있다 보니 수요 폭증 시기에 거품이 껴도 그걸 중간에 터트릴 수가 없어서 폭등 수준으로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사이클마다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과 같은 폭등과 폭락의 모양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꼭 좋은 것이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사이클을 알고 이걸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겠죠. 또한 원유는 금이나 비트코인처럼 구매력 보존이 목적인 가치 저장 수단이 아니라 사용 목적이 제1순위인 상품입니다. 따라서 가격이 오르면 공급이 늘어난과 동시에 수요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휘발유 수요가 급감하면서 휘발유 재고가 오히려 650만 배럴 증가했습니다. 공급은 느는데 수요는 줄어드니 가격이 많이 오를 수가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일각에서는 150달러 간다느니 어쩌느니 엄청난 공포를 불어넣는 것일까요? 이 사람들이 바보라서 제가 한 정도의 예측을 못하기 때문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고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런 얘기나 뉴스들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95%의 대중은 그런 얘기에 속아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비이성적인 거래를 하면 거기서 이득을 보면 그만인 것이죠.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털어먹으려고 뉴스를 내보내는 것이지 여러분들을 도와주려고 뉴스를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 의도를 안다면 당연히 기관이나 언론에서 하는 얘기에 반대로 생각을 해야죠. 최근 국채 수익률이 계속 오르자 장기 국채 금리가 5%를 쉽게 넘어서 훨씬 더 오를 것이란 전망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국채 금리는 단기적으로 5%를 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얘기도 기본 구조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조장하고 거기서 이득을 보기 위해 공포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반대로 분위기가 좋을 때는 온갖 좋은 얘기만 하면서 환희에 사도록 유도하죠. 그런데 보통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낼 때가 끝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도 사람들이 온통 오른다는 얘기만 할 때가 최고점이듯 장기 국채 수익률도 5% 넘는다, 계속 오른다 이런 비관적인 얘기만 가득한 지금 시점이 최고점일 수 있습니다. 현재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고 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지만 언제든 상황은 순식간에 뒤바뀔 수 있습니다.
당장 몇 달 후에 실업률이 4%대로 치솟으면 그때 갑자기 말이 바뀌어서 경기 침체 온다, 금리 내려야 한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나올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금리 계속 오른다던 상황은 꿈이었나 싶게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상황이 뒤바뀌는 게 시장입니다. 결과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것만 쫓는 사람은 결코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항상 미래를 볼 줄 알고 이상적인 자산 가치의 실현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을 가슴에 박아두시기 바랍니다. 나는 단기적 가격 변화로 이득을 보려는 욕심을 완전히 항복한다. 투자는 로또를 산다는 생각이 아닌 장기적으로 구매력을 보존해주는 자산에 진짜 저축을 한다는 생각으로 해야 합니다. 구매력이 줄줄 새는 화폐가 아니라 구매력을 지켜주는 좋은 자산으로 저축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저축을 할 때 일확천금을 얻기 위해서 합니까? 누가 저축하면서 자기 구매력이 하루하루 오르고 내리는 거 신경이나 씁니까? 투자도 이런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고에 좋은 자산을 채워 넣으면서 피땀 흘려 얻은 구매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봉인해서 차곡차곡 쌓아나간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한다면 장기적으로 구매력이 보존되는 수준을 넘어서 크게 증가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어느 순간 부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